이른바 재량 사업비가 의원 1인당 약 7억 6천만 원이 반영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량 사업비는 지역구의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이 예산 집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명칭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칫 의원이나 힘있는 유권자가 원하는 사업을 수용하면서 유권자 표심잡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명진 부의장은 재량 사업비 편성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제안하는 내용을 무조건 집행하는 것도 아니며 사각지대에 있던 민원을 제안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진 어울림 여성의 오윤희 회장은 세금 사용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시민들은 표관리용 사업에 사용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진시가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휴일 소아 전문 응급진료기관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 소아 전문 응급진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의 협조를 통해 일요일 당번제로 소아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문소아청소년과의원, 진소아청소년과의원, 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이 당번제로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실시합니다. 시 관계자는 휴일 소아 전문 응급진료기관 운영 사업뿐만 아니라 소아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처 치료 지원,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운영 등 소아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세한 운영 일정은 당진시 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들에게 어린이집 방학은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은 방학에 단체로 연차를 소진하며 결국 부모와 어린이집, 서로가 눈치 보는 상황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역시 학교 내 돌봄교실 신청과 기관 돌봄, 학원 스케줄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작년보다 77명이 확대된 방학 중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진시 역시 돌봄 확대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당진시는 학교 시설을 활용해 당진시가 운영 관리하는 돌봄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교육청과의 소통, 학교와의 논의 등을 진행해 촘촘한 돌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당진시가 실시한 민원 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 이모 씨는 11시 50분경 민원실을 찾았는데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우선 오세요라는 직원의 말에 눈치가 보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면서 공무원들의 편의만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정복과 박병선 과장은 초반에는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일순 국장 역시 노조의 요구로 협의된 사항으로 교대 근무는 어렵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당진시는 민원실 직원들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만큼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영옥 의원 막말에 대한 김덕주 의장의 공식 사과 이후 김덕주 의장은 김선호 의원이 제출한 5분 발언에 대해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있어 불허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선호 의원은 어떤 내용이 비방이고 신상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달라.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비방했다고 착각할 것이다. 이는 저에 대한 2차 가해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이후 김선호 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더는 언급하지 말자는 발언이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비방인지 법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영옥 의원은 사과문을 작성했으나 2,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가 택시 운임료율 인상을 결정하면서 당진시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택시 운임료율 조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위원들은
20.7%의 요금을 한 번에 올리는 것은 무리라며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한다면 불황이 악순환될까 걱정된다. 이 조정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면 향후 불황 시에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날 심의위원회는 택시 운임 요율 조정을 보류하고 8월에 3가지 조정안을 준비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당진시 지부는 물가가 30% 이상 인상되고 최저임금도 인상됐다. 배달료도 4,000원인데 택시업계는 여전히 3,300원이라며 도에서는 24% 이내로 인상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20% 수준으로 조정안을 제출했다. 이제 10%대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미우체국 인대환 집배원은 지난 6일 평소와 같이 우편물 배달을 하던 중 주택 앞에 배달된 우유가 부풀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에 A씨 자녀에게 연락했고 119 출동을 요청하여 집안에 이틀 반 정도 위급한 상태로 쓰러져 있던 A씨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A씨 자녀는 천안 단국대 병원으로 이송된 아버지는 응급수술을 진행했고 다행히 3주가 지난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회복됐다며 당진 정미우체국 인대환 집배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인대환 주무관은 누구나 그런 상황을 발견했다면 구조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께 불편함이나 안부를 확인할 때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교육공동체 어울림협동조합에서 진행되는 면천양교로 말하자면 전기수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기수 양성과정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인 면천양교에서 다시 피어나는 연암 이야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려주던 전기수처럼 면천양교 해설사가 되어보는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당진 지역 초등 4에서 6학년생으로 오는 8월 7일에서 11일까지 교육 후 13일에는 향교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부모님에게 직접 해설을 해볼 예정입니다. 한편 마을 교육공동체 어울림협동조합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다시 피어나는 연암 이야기를 통해 향교유생 면천이의 하루, 열화가 어디인고, 연암과 떠나는 열화여행 등 당진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계승과 향교에 대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교사는 36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해나루 시민학교에서 교육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 홍선기 교사가 수업을 마친 뒤 학생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말하자 학생들은 멘붕이 뭐래요? DYC는 뭐래요? 트렌드가 무슨 뜻이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홍선기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모르면 공부해 올 테니 무엇이든 질문하라고 답했습니다. 8건에 달하는 노트에는 VR, 니트족, 뇌피셜, 답정너 등 젊은 세대가 아니라면 갸우뚱할 단어들과 경제, 사회 전문 용어 등 다양한 낱말과 해석이 빼곡합니다. 홍선기 교사는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 살맛이 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저 역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노트는 알고 싶어요 딩동댕 사전이란 이름으로 7월 12일 발행됐습니다. 당진시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이자 대한민국 4번째 추기경인 유흥식 추기경을 당진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시민패를 수여했습니다. 1984년 솔매 피정의 집 관장신부를 역임하면서 솔매 성지와 인연을 맺은 유 추기경은 2014년 아시아 청년대회의 대한민국 개최와 더불어 프란치스코 교황께 서신을 보내 솔매 성지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19년 김대건 신부의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과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바티칸 교황청에 김대건 신부 동상을 건립하는 등 당진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늘 열정적인 추기경님의 위대한 발걸음을 응원하며 건순을 기원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